이게 초기에 이렇게 만약에 명태균 씨에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고 만약에 전달이 됐다면 예. 용산에서 왜 그걸 호응을 안 했을까? 용산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그냥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9월에 터지고 예. 10월에 10월 19일인가요? 19일에 그 창원지검에서 네. 명태균 씨 관련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혐의 처리해 버립니다. 네. 예. 끝난 거기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이게 사실은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게 공직선거법 관련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무혐의 종결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경남 선관위에서 할 때 강혜경 씨는 고발을 하고 네. 명태균 씨는 수사 의뢰를 했던 네. 그러니까 수위가 달랐었죠 처음에. 근데 수사 의뢰라는 건 똑같거든요. 네. 선관위에서 한 건 똑같은데 저희가 이제 차차 보도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를 어떻게 덮으려고 했느냐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유미 지검장이 지난해 5월에 부임을 하고 9월에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10월에 창원지검은 기어코 공직선거법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랬다가 10월 한 중순경부터 모든 언론이 갑자기 다 달라드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를 재개하는 거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띵 문제, 세비 절반 나눠준 거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월급이라고 그때 당시 원래 검찰은 원래 판단은 그거였습니다. 정상적인 월급이다. 그렇게 보면 그때 초기 단계에서 판을 바꾼 건 역시 강혜경 씨의 증언이 그럼요. 결정적이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럼요. 강혜경 씨의 그 증언도 있고 예. 통화 녹음 파일. 그러니까 네. 그거를 덮을 수 없는 상황이 거기서부터 이제 네. 두 번째 국면이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옛날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강혜경 씨가 녹음 파일을 조작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요. 너무도 자세하게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것 특히 그리고 대선 때 여론조사 공짜로 해준 것에 대해서 강혜경 씨 스스로 말하는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들이 대거 나온 거죠. 그래요. 자, 이게 9월 20일이었고 이제 조선일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하고 접촉한 게 이제 10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하고 접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명태균 씨가 이제 자기 지인에게 한 말을 보니까 예. 두 곳 정도의 통화 녹음 그 라인을 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두 곳에 저장돼 있다, 라인을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명태균 씨 성격상 조선일보만 믿었을 것 같지는 않고 보면 예, 한 라인이 더 있다고 보이는데 어찌됐든 조선일보를 택한 이유는 예.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주호영 의원과 그 라인이 이제 꺾어지자 실패하자 예. 다른 라인을 모색했던 걸로 보이고요. 초반에 조선일보 그 김모 기자랑 명 씨의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 주고받은 거 보면 초반에는 USB 얘기나 이런 건 없어요. 그 예를 들면 진짜로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한 거죠. 그 조선일보 라인 말고 또 하나의 라인이 있어서 네.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튼 조선일보는 우리는 받긴 했지만 용산에 전달은 안 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잖아요. 예. 일단 그 입장은 어떻게 해요? 진위의 부분은 어떻게 그 판단을 하세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를 조금이라도 취재해 본 기자라면 이 김 기자의 해명은 나는 용산에 전달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USB를 나한테 주더라 이거잖아요. 그럼 왜 줘요 그러면? 예, 이건 맞지 않는 말이죠.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저는 확인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 김 기자가 윤석열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크로스 체크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걸 보고 봤으니까 그 당시에 이게 만약에 저한테 줬다면 주겠습니까? 저한테 제가 바로 터뜨리죠. 제가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전달할 수 있죠 용산에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 김 기자를 통하면 보안이 유지될 것이고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줬는데 다른 라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라인에 대해서 지인 강모 씨라고 있어요. 강모 씨, 그러니까 명태균 주변의 지인들이 문자나 통화 내역이 다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 그걸 다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라인이 하나 더 있구나. 한 곳 더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그러면 그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용산에 전달됐을 가능성은 어떻게? 그 지인이 정치권 인사이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보좌관 출신, 국회의장 뭐 관련해서 보좌관 출신 했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조선일보에서 용산으로 전달이 된 게 아니라 그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용산에 전달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세요? 그렇게는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기에 실패하면 또 2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USB도 5개를 지금 복사해 놨다고 그러잖아요. USB도.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깡통 모양 로봇의 USB는
2023년에 만든 거예요. 이번 사건 터지기 훨씬 전에 만든 겁니다. 그냥 일종의 그때 만들어놨다가 이번 사건 터지니까 사설 그 포렌식 업체를 찾아가잖아요. 네. 거기서 사진이랑 이런 걸 대거 복구해서 보완을 한 새로운 USB를 하나 만들고요. 새로운 USB를 5개를 복사한 겁니다. 근데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까지 운하면서 경로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왜 경로를 했을까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아는 것 같잖아요. 그거에 보면.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조선일보가 그때 당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조중동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 근데 조선일보에 대해서만 특히 그런 것은 그때 사실 제일 세게 했던 건 동아일보였는데 네. 조선일보에 대해서만 특히 그랬다는 것은 저는 김건희가 당연히 그 자기 녹음 파일을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저는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선일보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추측은 하고 있죠. 아, 보도가 아니라 다른 네. 액션. 보도를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예. 지금 근데 조선일보가 한 행태는 예전에 2016년에 그 TV조선에서 최순실 의상실 CCTV 공개한 적 있잖아요. 그 의상실 CCTV는 원래 있던 것도 아닙니다. 몰래카메라를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찍은 거잖아요. 그 이영선 행정관이 뭐 휴대전화 닦아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파장이 있었던 국정농단 초기에 그거 최순실한테 동의 받고 보도한 거 아닙니다. 그때. 그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봉 기자의 말씀은 파일이 그러니까 용산에 전달이 됐냐 안 했냐 그러니까 요 측면 말고 네. 그 조선일보와 용산 사이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른 게 더 있을 수가 있다. 혹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의심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게 합리적인 추정이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서야 폐간을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알겠습니다.